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구상형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관찰 일지와 종합 의견을 고려하여 김 교사가 A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지도 방안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 자료집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산출물들을 종합하여 자료집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돌아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성취를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본문에 따르면 A 학생은 타인의 시선이 학습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을 되돌아보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자료집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 없는 과목과 A 학생이 좋아하는 과목을 연계한 활동이나 과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관찰 일지에 따르면 A 학생의 일기를 보면 특정 과목은 잘해서 좋은데 특정 과목은 못해서 싫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없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을 연계한 활동이나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A 학생의 동기 및 활동이 과목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간 연계를 통해서 학생의 수업 참여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시험이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느끼도록 형성평가의 형태를 띠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수업 과정 중에서 평가를 학생의 이해 정도와 성취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A 학생은 시험 결과에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무조건적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학업을 지원할 발판이 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넷째, 수업 운영 시 과제 수행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해서 개별 추가 과제도 준비합니다. 수업 계획 시에 A뿐 아니라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따르면 A 학생은 수행 속도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A 학생이 먼저 끝났을 경우 추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 만약 A 학생이 덜했을 경우 편안하게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면 A 학생이 수행 속도를 덜 의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답형 1번 문제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제시문에 나타난 김 교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김 교사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김 교사는 다른 할 일도 많은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 정말 귀찮을 것 같다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교사가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업무 및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분담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디지털 교과서 연구를 분담하여서 진행하면 김 교사가 분담할 업무의 양이 줄어듭니다. 둘째, 김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연구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인상만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 산만해질 것이라고 김 교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 관련 연수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김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제대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에 접근한다면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즉답형 2번 문제 잠시 생각해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답형 2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사가 해야 할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부모님께 사과드리는 것입니다. A 학교의 최 교사는 학생의 말을 바탕으로 신고하였지만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부모에게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공경을 주어졌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학부모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록 아동학대가 아닌 판결이 나왔지만 학생이 다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유지할 필요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인성적 자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를 다른 교육 주체로 존중하면서 공감적인 소통 자세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학부모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교과를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학생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교사는 책임의 자세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